첩보원 유출입니다. 네, 기사 같이 볼까요? 군무원 간첩 활동 가능성, 블랙요원 신상 중국 동포의 전송 혐의입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 북한에 이 정보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보사령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육군 정보사령부인데 정보사령부에서 근무를 하는 군무원이 간첩 활동을 했었던 것 같다. 이래서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블랙요원, 첩보원을 얘기를 하는 거죠. 뭐 해외에서 뭐 이렇게 해서 이 신상을 알리지 않은 상 신상을 숨기고 그리고 정보를 우리 정부에 이렇게 알려다 주는 그런 블랙요원이 있는데 이 신상이 밝혀지면 안 되는 신상이 중국 동포한테 전송이 됐다라는 겁니다. 네, 굉장히 좀 큰 사안입니다. 블랙요원의 신상이 공개가 되면 이 블랙요원은 그야말로 생사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보 활동도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 이 얘기 어제 그래서 국정원 이 보고 상황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블랙요원 정보 유출 관련해서는 좀 질의 아, 나온 게 있을까요? 그게 질의가 나왔고요. 지금 그게 정보사와 관련된 해난이고 기본적으로 정보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도 내용은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그걸 담당하고 있는 그 사건과 관련된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정보위원회에서 그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 봐서 국정원이 관심을 갖고 군사 기밀 등 여러 가지 중요한 기밀에 대한 보안에 관한 업무는 국정원의 고유 업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신원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 국정원도 이 사안의 심대성을 알고 실질적으로 누구누구가 있는지 그걸 좀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명확하게 우리가 더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사실 말씀드리는 것처럼 큰 세대 휴민트라고 얘기를 하죠.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되는 정보가 굉장히 고퀄에 필요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김용 대변인님. 네. 지금 이 휴민트가 지금 완전히 뭐 쉽게 얘기해서 뭐 털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휴민트라는 게 인적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건 이걸 백지 상태에서 다시 어떻게 또 구축을 할 수 있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 주변의 우리 동맹국들보다 우월한 정보력은 바로 휴민트입니다.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위성이나 전파 감청이 저희보다 월등히 뛰어나지만 네. 휴민트에 있어서만큼은 저희가 훨씬 더 우수한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걸 붕괴된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이걸 구축하는 데는 돈도 많이 들지만 시간이 더 많이 건드리는 게 그쵸. 가장 큰 문제죠. 사실 제가 전 정권 탓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긴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문재인 정권을 탓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군 내부에 저런 방첩 역할을 했던 게 기무사였거든요, 예전에. 네. 그 기무사 요원은 문재인 정권 때 30% 인력을 감축했습니다. 군 생활을 해보신 분이라면 각 부대마다 예전에는 기무사 요원들이 있었고 그 기무사 요원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무사 요원들은 국내에서 활동했지만 나름의 노하우라든지 그런 네트워크가 다 있었거든요. 그런 게 붕괴된 것도 저는 일종의 국내 휴민트 붕괴라고도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쉽고 이 휴민트가 완전히 복구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비용이 소모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정부 당국에서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빠른 조치가 진즉에 이미 실시가 됐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이 기사에서는 중국 동포한테 전송했다라고 나와 있죠. 중국 동포한테 전송해서 추측컨대 이 뭐 조선족에 보냈으면 이 조선족이 따로 다시 북한으로 보낸 거 아니겠느냐라는 가능성을 좀 갖고 지금 제목을 중국 동포한테 전송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더 명확하게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북한에 유출된 첩보원 명단 해커가 북한 정보기관에서 발견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지금 홍석준 의원님 네. 그냥 북한으로 들어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정보가 북한으로 이미 들어갔고 북한에 들어간 걸 우리나라 해커가 북한 정보기관을 이 해킹을 했더니 그 안에 이 자료가 왜 여기 있어? 우리 거가 왜 여기 있어? 해서
지금 수사까지 넘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참 첩보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네. 결국은 그 조금 전에 그 우리 그 정보사의 그 요원이 조선족에게 보냈다는 그것이 그 조선족이 결국은 이제 북한 어떤 정보원 내지는 북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어떤 사람일 수밖에 없다고 지금 추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해당 당사자는 지금 이제 수사 중에 있는데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좀 더 좀 더 조사 사항을 수사 사항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확실한 것은 관련된 모든 어떤 그 휴민트 관련된 어떤 정보, 본래 교육 관련된 정보가 북한에 넘어갔다는 것은 우리 대북 그 정보망, 국제 정보망에 아주 치명적인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수미테리 사건에도 봤듯이 아무리 지금 지금 시대가 변하고 일절하더라도 정보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처럼 북한과 이런 분단된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어떤 안위를 지금 이제 좌우할 만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번 사안이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좀 더 수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국정원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아주 면밀하게 이제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면에서 우리가 또 한번 이제 바라봐야 할 게 두 가지 점인데 첫 번째는 지금 국정원 관련된 게 서버가 한번 그 문재인 정부 바뀌면서 한번 크게 한번 시민단체 등에 의해서 한번 공개된 적도 있었고 네. 두 번째는 현재 올해 초부터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지금 없습니다. 이게 수사권과 또 조사권은 분리될 수 없을 만큼 아주 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국회에서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 어떤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사실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좀 지울 수가 없는데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기밀 유출 군무원, 해외 공작부서 근무, 입건 후에도 한 달 출퇴근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저희 잠깐 그 CG로 보셨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근데 입건이 됐다는 건 이걸 사건으로 인지를 하고 수사를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입건이 된 후에도 한 달 동안 출퇴근을 했다. 신 의원님, 왜일까요? 심각한 대응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라고 보입니다. 네. 안 그래도 국정원과 이런 국가 기밀에 있어서의 보안에 구멍이 술술 뚫렸다는 것들이 지금 뭐 수미테리 사건도 그렇고 이번 사건도 그렇고 알게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인지됐을 때 즉각 조치를 해도 부족할 마당에 한 달 동안 출근을 하면서 그것을 방치했다는 것 자체가 네. 앞으로는 더 리셋하는 이런 국정원의 대응 능력이 크게 요구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리셋이란 말씀까지 나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